저희 건물이 시작이었는데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게 진짜 실제 내가 이런 상황이 맞는 건가? 피해는 또 결국 세입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속칭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약 2만 가구가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위 집장사를 통해 부를 줬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욕망과 무리한 투자로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이럴 수 이슈에서 담았습니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A 다세대 주택. 제작진은 30대 청년 세입자 김 씨를 만났습니다. 전에 살았던 집이 완전 오래된 집이었어요.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좀 오래된 집은 좋지 않구나. 새로운 그 집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신축으로 이제 알아본 거죠. 그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더 좋은 거구나. 왜냐면 제가 이제 월세 살았을 때는 월세 금액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관리비 합해서 40만 원이 나오는 건데 전세 대출 봤을 때는 이자 금액이 1.2%여서 이자 금액만 한 4만 원에서 5만 원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낼 금액이 세이브된 거죠. 그때 제가 월세를 전전하던 김 씨는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는데요.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문 앞에 어떤 종이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단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경매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게 진짜 실제 내가 이런 상황이 맞는 건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약 5억 원의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지난해 3차례 채권자로부터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곳은 지난해 11월 임의 경매가 결정됐습니다. 총 14세대로 이뤄진 건물의 감정가는 12억 원. 하지만 1차 경매에 유찰되며 건물가는 8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낙찰가가 작아질수록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도 줄어듭니다. 건물 경매 시 배당 순서를 보면 1순위 경매 집행 비용과 건물 유지 보수비, 2순위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임금 채권, 3순위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을 제하고 나서야 4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을 등기 날짜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오늘 인터뷰 한 날에도 우편으로 이제 이 경매 관련해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착잡하고 너무 좀 괴롭고 잠도 잘 안 와요. 사실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진짜 내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국 전세 만료 기간이 지났지만 김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분이랑은 연락이 안 될 상태고 연락을 해도 안 받고요. 그 대리인분이랑 연락했는데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밖에 없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좀 시간을 기다려 달라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장치예요.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정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도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시세만큼 낙찰이 되어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인 거죠. 뭐 임금 채권이 있거나
그런 경우라 그게 훨씬 돈이 많다고 하면 경매에서 내가 아무리 선순위여도 걔네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니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사실 적어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만큼 낙찰률도 떨어져요. 결국 유찰이 거듭하다가 경매 취소되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결국 피해는 또 결국 세입자. 네,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A주택의 세입자는 총 13명으로 현재 임대 보증금 피해액만 약 6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제작진은 A주택 경매 사태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A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뿐 아니라 괴정동, 가양동, 신흥동 등에서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그 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지금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왜냐하면 전에 이제 5년 전에만 해도 금리가 좀 저렴했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큰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인들 입장이랄지 건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을 제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새로 들어와야 될 임차인들이 요즘에 깡통 전세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전세 들어오는 걸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때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경매에 접수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경매건 중에서 A주택과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 물건은 틀림없이 뭐 보나마나 앞에 선수의 채권 최고금액이 최고로 잡혀 있어요. 은행권에서 최고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전세로 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매매 금액보다도 더 나오는 거죠. 비다세대 주택은 임차인만 15명, 임차 보증금 8억으로 90% 이상이 전세였는데요. 공교롭게도 B주택은 앞선 A주택과 경매 시기는 물론이고 건물의 이름도 모양도 유사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작진은 두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A주택의 소유자는 김모 씨로 B주택의 소유자는 류모 씨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두 등본을 대조해보니 두 사람의 주소지도 똑같은 데다 서로의 건물에 채무자로 이름이 올라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A주택은 2018년 5월에, B주택은 2018년 12월에 부동산에 등기를 했는데요. 김 씨 소유의 A주택에는 본인의 은행 저당권 외에도 B주택 소유자 유 씨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었고 류 씨 소유의 B주택에는 A주택 김 씨의 은행 근저당권이 무려 6억이나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면 안 되겠죠. 근데 법의 한계를 그들이 명확히 알아서 그거를 관행하고 있어요. 그 한계점을 너무나도 알고 자기네들이 피해갈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사기 수법을 학습해서 쓰는 거죠. 제작진은 이들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 C 다세대 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사는 김 씨나 류 씨 혹시 아시나요? 네, 류 씨는 집도 건물주. 이 건물주가 류 씨. 명의는 어머님으로 돼 있는데 그냥 경매에 넘어간 것만 알고 있고. 이 건물도 경매가 넘어갔어요? 집주인하고 통화하면은 뭐 어떻게든 막겠다 그냥 그런 얘기하고. 얼마 전에 집 알아보러 갔는데 부동산에서 벌써 손님 다 나이고 여기 말고 건물 또 있을 텐데 그 건축업자여가지고. A주택의 소유자와 B주택 그리고 C주택 소유자는 모두 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자는 류 씨였습니다. 세 건의 주택은 모두 법원에 이미 경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의를 돌리는 건 글쎄요. 그거는 흔할 것 같아요.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물려줄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래서 미추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제작진은 류 씨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서 류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은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알아보고 있는데 저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요. 뭐 그러고 뭐 내가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세 개 집사람 거 있고 가족 뭐 누구 거 있다고 해도 그게 뭐 다 내가 그 사치려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세입자한테 물어보세요. 세입자 살고 있는 사람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 아니에요 나. 저희는 뭐 확정 짓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보증금 못 돌려받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저도 지금 몇 개를 줘놨는데 방이 안 나가니까 돈이 회수를 못하니까 지금 부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라.
돈이 회수가 되면 경매 풀 거고 다 돌려드릴 거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전화통화를 매일 하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쓰잘데없는 소리를. 그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커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집을 뜻하는 깡통 전세. 깡통 전세 현상은 부동산 시세가 오르며 무분별하게 일어난 무자본 갭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란 자본금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재투자해 차익을 얻고 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인데요. 지난 1일 경찰은 악의적으로 단기간 여러 채 투자하는 경우 외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무자본 갭 투자를 계속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일어난 깡통 전세와 무자본 갭 투자 사건들은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곤란한 부분이라서 수사가 좀 된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내준다고 한다.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근데 그게 가장 단순 채무 관계로 좀 많고요. 이제 근데 예전보다는 이게 좀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이 많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그냥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고 알고 보니 이미 이 사람은 세금도 밀려 있고 그리고 회사로 뭐 다른 임금 채권이나 이제 그런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그게 잔뜩 밀려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거나 그리고 사실은 다 이제 앞서는 세입자들이 다 전세인데 이제 월세라고 속여서 요 보증금 얼마 안 깔려 있다. 너 들어오면 충분히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 받아가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2년 전 대전에서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 당시 동일 소유주의 건물 7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쏟아지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추산액만 50억 원에 달했는데요. 제작진은 취재 도중 업계 관계자를 통해 2년 전 전세 사기 사건의 이 씨와 류 씨의 관계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전세 사기로 유명했죠. 보증금 받아서 경매로 넘겨버리고 도망가고 그때 류이 한테 건물을 지어줬어요. 요즘에는 이 바닥에서 류이 더 유명해요. 지금도 다들 돈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희 건물이 시작이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 이제 달라 했더니 없다 기다려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소를 한다고 법원에 갔는데 이게 지금 얘한테 다른 사람이 또 걸었더라고요.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막 알아보고 뭐 다 하고 막 해보니까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이 너무 많아서 거기를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 건물 사람들이 찾아가서 알려주고 안 믿죠. 처음엔 그럴 리 없다 그럴 순 없다 막 이러면서 안 믿고 2년 전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근의 사건이 예견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로 집주인을 고소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가장 무너지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님이나 이제 오빠가 잘 도와주다가 그러게 좀 더 잘 알아보고 들어가지?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완전 정신줄 잡고 있던 게 놔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왜 내 탓을 하고 있지? 정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잘못이었을까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근저당이 이제 잡혀 있어도 어쨌든 다른 집들도 다 근저당 잡혀 있고 지금까지 경매 넘어간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었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작진은 당시 집을 중개한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탐방동에 라는 건물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런데요. 그 라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네. 네, 뭐 등기부등본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근저당도 많이 잡혀 있고 했던데.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KBS에서? 그 중개 매물도 여기서 중개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중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제가 지금 그거는 저는 지금 운전 중이라 네. 예, 답변을 안 할게요. 제가 할 의무는 없잖아, 그죠? 그래도 아시는 내용들이 있지 않으세요? 네, 지금 운전 중이라고요. 좀 소리 안 들려요? 해당 집을 소개한 중개사는 끝내 답을 피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모르는 세입자들은 결국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을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오히려 적극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목적물을 제대로 확인 안 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정도 처분인 거고 사실 큰 형사처벌은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중개사들이 사실 중간에서 서류만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선순위 임차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면 임차인들이 확인할 텐데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만 더 해줘도 사실은 계약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인들은 그 얘기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 얘기하면 계약이 안 되거든요. 수도권발 빌라왕 사건으로 촉발된 전세 사기 사건이 최근 전국에서 터지면서 그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전시 전체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100.7%로 전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덕구는 전세가율이 13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가 전국적으로 커지자 정부는 연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도 전세 피해 전담 창구를 마련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세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중구 유천동, 문창동 포함해서 25건이고 실제로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거는 18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그 전세 계약 체결된 매물 중에서 또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대전이 이제 수도권 서울과 다르게 다가구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마 한번 터지면 여러 개가 터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전문가들은 앞으로 깡통 전세가 더 많이 쏟아질 거라 예측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전에 지금 매매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전세 문제가 분명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걸 고려한다 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 정책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큰 제도적 틀에서 어떤 변화, 변경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0, 30대 사회 초년생들. 세입자 김 씨는 세상에 호소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했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로 저처럼 이런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전세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생존권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이 더 이상 탐욕스러운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작진이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을 취재하며 만난 일부 임대인과 중개사들은 자신들은 전세 사기가 아니며 그럴 의도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닥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왜 잘 알아보고 계약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껏 우리 사회는 전세 사기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도 했고 이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전세 사기를 막을 제대로 된 법제 마련이나 처벌 규정조차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빌라왕을 꿈꾸며 전국적으로 활보한 이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해 보는데요. 대전의 한 마을 공동체에서는 엄마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 전래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노는 것이 아이들의 특권이고 아이들의 가장 큰 권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이런 관계, 이런 것이 마을 안에서 저희가 표현하는 교육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도 우리 모두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를 지향하며 활동하는 신성동 마을 공동체 마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진입니다. 힘내 힘내 힘내. 인사. 이게 뭐? 제발 빨리 만나요.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지금은 하고 있는 놀이는 달팽이 놀이라고요. 저희 이제 바닥 그림에 나선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요. 안집 바깥집으로 팀을 나눠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집을 빼앗는 놀이인데 이거는 1학년부터 6학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아이를 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같은 반 이제 엄마들과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잘 노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잘 놀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노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옆집 친구, 옆집 아이, 그리고 옆집 엄마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모임들이 확장이 되면서 저희 다 함께 돌보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도깨비예요. 도깨비야 그러면 왜 불러? 어디 가니? 저기. 도깨비야 왜 불러? 어디 가니? 저기. 뭐하러? 씨름하러.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신나게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길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컴퓨터나 핸드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좀 활동적인 놀이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를 하고 정말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 하나, 둘, 쭉! 하나, 들어! 하나, 둘, 동네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데서 아이들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못 해봤던 놀이를 해봐서 재밌고 신기했어요. 전래놀이의 가장 중심은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같이 함께한다라는 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경쟁적이기보다는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지고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놀이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좀 만족감들이 좀 느껴지는 만족감들이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땀 흘리면서 흠뻑 놀았을 때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혼자서만 그 아니 수학 영어 놀이 중에 이 이름이 있어요.
얘가 모두 얘를 이렇게 해서 얘도 다 막혀서 이 고누놀이나 상가지놀이나 이런 거 보면 자연물을 이용해서 즉석에서 놀잇감이 없어도 즉석에서 놀 수 있는 놀거리를 나는 만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양 만들기나 그리고 쌓기라든지 다양한 놀이 자체도 수학 놀이였던 거예요. 어릴 적에 놀이라는 거 안에는 학습의 효과도 분명히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또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노는 시간이에요. 사실 수업 시간 끝나고 그 짧은 10분의 쉬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방과 후에 아이들하고 놀면서 뭐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이런 또래 문화들을 경험해야 하는데 지금은 또 학원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꼭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은 사실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놀이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회 관계를 좀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놀려면 좀 넓은 그냥 빈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터가. 그것을 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놀 공간을 마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공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인식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5명 중 1명은 성적이나 학업 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주려는 마을 공동체의 노력이 확대돼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 왕발 전세 사기가 전국으로 퍼지는 지금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 누군가의 돈벌이로 전락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세 사기 사태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입니다. 이상 과열됐던 아파트값 상승 시기에도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값 하락세에도 저희는 꾸준히 한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대체 집이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한 보금자리인 집이 누군가에겐 그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어긋난 욕망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집 없는 사람들의 눈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